엑셀 모든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만능 달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시퀀스 상위 버전 사용자에 한해서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버전 사용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달력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 여기를 클릭해 놓을게요. 6행 7열짜리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고요. 연도와 월이 입력되는 이 칸도 기입을 먼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는 데이트 갈로 열어 주시고요. 연도를 절대 참조, 월을 절대 참조, 1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빼기 위크데이. 위크데이는 참조하는 요일을 순번으로 출력해주는 함수죠. 여기서도 데이트 함수, 연도 그대로 찍고요. 절대 참조해 주시고 월도 절대 참조 1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옵션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옵션 1 값을 선택해 준 다음에 갈로 닫고 그냥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30이라는 날짜가 출력이 됐죠. 지금 12월은 1일이라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일자가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플러스 1만큼 계속 증가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플러스 컬럼 함수 불러주도록 할 거고요. A1이라고 의미의 셀 주소 A라는 숫자 1이 필요하죠. 컬럼은 A, B, C, D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번을 참조하는 함수죠. 갈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로 값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있는 셀을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셀을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채워넣기를 진행합니다. 앞에 두 개 셀을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수식만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값은 순차적으로 계속 복붙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1일부터 31일까지 출력이 되고 해당하는 먼스, 해당하는 월이 아니라면 여기에 있는 날짜는 숨김 처리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스 걸 열어주시고요. 가장 왼쪽 위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상대 참조로 열어주시고요. 같지 않다. 지금 해당한 월과 같지 않으면 모든 숫자 값은 숨김 처리해 줄 겁니다. 서식에서 색깔을 흰색으로 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짠! 마무리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능 달력이 만들어집니다. 엑셀에서 컨트롤 엔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식이나 값을 한 번에 붙여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병합된 구간을 막론하고요. 모든 셀에 한 번에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범위를 잡아두은 상태에서 왼쪽 위 보면 이렇게 흰색 음영이 있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범위를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가를 입력하고요. 컨트롤 버튼 누르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라는 이 값이 컨트롤 엔터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똑같은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합된 구간이지만 똑같은 수식을 한 번에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병합된 구간이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가 안 먹힐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한번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단 규칙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병합된 구간에 정보의 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왼쪽에 숫자 값들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규칙을 찾아주셔야 돼요. 엑셀은 항상 규칙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숫자 값이 가장 많은 행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니까 5행, 여기 보니까 5행, 이렇게 5행이 가장 많이 정보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가장 많은 구간에 규칙을 동일하게 입력을 해 줄 겁니다. 먼저 다중으로 이렇게 컨트롤 버튼 누르고 다중으로 범위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흰색 음영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가장 많은 정보 구간이 5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위를 5행을 잡아 줄 거예요. 흰색 음영 여기에 값을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는 해주시고요. SUM 갈로 열어주시고 왼쪽 범위를 하나 둘 셋 넷 5칸을 잡아주는 게 포인트고요. 이 상태에서 갈로를 닫아 주실게요. 범위를 미리 잡아놨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범위가 지정된 구간에 모든 합계를 병합되어 있지만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 볼까요? 이러면 5칸을 범위 지정해서 이렇게 값을 출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기도 5개의 범위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더블 클릭 5개 범위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엔터 수식과 값을 동시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컨트롤 엔터 병합 구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잘 기억해서 실무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합된 구간의 필터링 및 계산이 가능하게끔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부터 아이템까지는 각각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판매 수량은 각각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는 해주시고요. 수익률 병합된 구간이죠. 판매가 그리고 판매 수량을 이렇게 곱해서
값을 구해 놓도록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쭉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숫자 0이 뜨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구간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병합된 구간은 왼쪽 위에 정보가 존재하죠. 이 상황에서는 두 번째 이 칸에는 값이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어 있는 셀을 대상으로 곱하기 때문에 숫자 0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또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시프트 L, 아이템을 병합된 아이템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필터링도 하고 싶은데 지금도 가장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값만 필터링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병합된 구조를 모두 불러낼 수 있는 필터 구조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L 해서 값을 풀어줍니다. 병합된 구간은 세열이 있죠. 이렇게 세열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복사해서요 오른쪽에 그대로 붙여넣고요. 이 부분을 다시 병합 가운데 맞춤을 눌러서 병합을 해제해 줍니다. F5번 O yes K를 눌러주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는 윗셀 선택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값이 복사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값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병합된 구간으로 와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여기에서는 수식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기존 데이터 바꾸시겠습니까? 예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불필요하니까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숫자 0이 떠있던 구간이 값이 채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간을 쭉 범위 정해서 병합을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기 때문에 병합을 해제하니까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원하는 정보를 필터링도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Z 몇 번 해볼까요? 이 구조였죠. 이 구조에서 컨트롤 시프트 L 해서 아이템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짠 이렇게 병합된 모든 구간의 정보를 한 번에 팝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자동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복사 붙여넣기 플러스 알파 기능이 실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자동 채우기 핸들을 잡아 당겼을 때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단추가 가끔 안 보였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쭉 잡아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클릭해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입력해 주시고요. 아래로 쭉 잡아 당겨서 자동 채우기 옵션을 평일 단위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평일 단위로 이렇게 입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거기서는 또 홍길동 숫자 1을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핸들을 잡아 당겨 주시면 순번이 텍스트와 함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파일로 와 주시고요. 옵션에서 고급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조금만 이동해 주도록 할게요.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콘텐츠를 붙여넣을 때 붙여넣기 옵션 단추가 체크박스 해제되어 있으면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쭉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가 아니라 지금은 빠른 분석 메뉴가 팝업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동 채우기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파일에서 옵션 고급에서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콘텐츠를 붙여넣을 때 붙여넣기 옵션 단추 표시해서 빠져나오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를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시트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합산해야 될 경우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3분기는 멀리 떨어져 있네요. 4분기 이렇게 해서 각 아이템별 합계 값을 이런 식으로 합산을 해서 적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는 해서 1분기 정보 클릭 더하기 2분기 더하기 3분기 더하기 4분기를 해주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합산된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트 개수가 많으면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더해주는 게 굉장히 번거롭겠죠. 이번 시간에는 3D 참조라고 하는 원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바로 쉽게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워주고요. 는 해주시고 나서 SUM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가 시작되는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반드시 썸 해주고 나서 3D 참조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트를 선택 그리고 마지막 시트 여기 붙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시트를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에 있는 시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범위를 아무 구간이나 괜찮습니다. 첫 번째 구간이죠. 첫 번째 구간만 콕 찍어서 더하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로로 닫고
엔터를 치도록 할게요. 지금 합산값이 달라요. 왜냐하면 3분기는 여기 연결되어 있는 셀 구간에 들어있지 않죠. 이 상태에서 일단은 자동 채우기 핸들을 쭉 잡아당겨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 3, 4분기 합계값이 오른쪽에 나와있는 이 합계값과 똑같이 출력돼야지 맞겠죠. 여기서는 3분기라고 하는 이 시트를 선택해서 아까 우리가 선택한 영역은 연결해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결을 해서 쭉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드래그해서 이 안쪽으로 그냥 쏙 넣어주기만 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다시 3D 합계값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합계된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D 참고 현업에서 많이 활용해 보세요.